오늘도 마지노선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가지고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등은 이달 들어 LG에너지솔루션 1,829억 원, 포스코홀딩스 660억 원, 삼성 SDI 534억 원, 포스코퓨처 M 473억 원 등을 적극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달 19일 이후 7거래일간 LG에너지솔루션을 689억 원, 포스코홀딩스를 455억 원, 삼성 SDI를 205억 원가량 쓸어담았다. 연기금 등이 해당 종목들에 베팅한 것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2차전지 종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과 맞물려 유럽의 보조금 지급 재개, 미국의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20% 넘게 뛰면서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의 목표가를 잇따라 높이고 있다. 주민우 NH투자증권연구원은 내년 정책 효과로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대비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 정책 변화의 가시성은 높지만 미국은 대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전지 섹터의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와중에 2차전지 사업에 적극 진출한 포스코홀딩스가 코리아밸류업 지수 100종목에 들지 못했다. 시장 대표성만 따지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포스코그룹 계열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DX 등 두 개사다. 그룹 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포스코홀딩스는 제외됐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려면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총 5개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시장 대표성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나 크냐를 보는 지표다. 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모두 시가총액 순위로 줄을 세워 상위 400개사를 우선 선정했다. 거래소가 지수를 발표한 지난 24일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1조 8,517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상위 9위에 해당한다. 시장 대표성 기준치에 충분히 부합하는 수준이다. 2단계 기준은 수익성이다. 거래소는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이 적자만 아니면 지수에 편입시켰다.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전통 제조회사를 고려해 세부 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설정한 것이다. 순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사업회사처럼 수익이 널뛰지 않고 배당, 로열티 등 수익 구조가 고정적이다. 특수한 비용 지출이 없는 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 배당 성향 30% 요건에 맞춰 배당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 별도 잉여현금 흐름의 50에서 60%를 배당 재원으로 기본 1주당 1만 원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했다. 이외에도 2022년 5,67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데 이어 올해 92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태웠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내건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요건 역시 통과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는 주주환원 요건까지 충족한 기업 가운데 시장평가 결과가 적합한 기업을 골라냈다. 시장평가의 핵심 지표는 PBR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인 BPS로 나눈 값이다. 포스코홀딩스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유력한 이유로는 PBR이 꼽힌다. 거래소의 첫 번째 조건은 PBR을 배열했을 때 순위가 상위 50%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마다 PBR 편차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는 각 산업군 내에서 PBR 순위가 상위 50% 안에만 포함돼도 지수 편입이 가능하도록 추가 조항을 뒀다. 밸류업 지수 편입 100개사의 평균 PBR은 2.6배인 반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년간 순자산 대비 주가가 0.3에서 0.7배 사이에서 움직였다. 소재 산업군 내 편입 종목인 고려아연,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효성첨단소재, 나노신소재, 효성TNC, 동원시스템즈, TKG휴캠스 등의 PBR은 1배 이상이다. 특히 나노신소재는 지난 2년간 PBR이 17배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추후 밸류업 공시로 지수 편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는 내년 6월 정기심사 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에 시가총액, 시장평가, 자본효용성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사주 소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 금 가격이 왜 매일 오르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왜 천정부지로 올랐을까요? 모두 희소가치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2022년 9월 855억 달러 약 10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소각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일수록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립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어야 그 주식의 희소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주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주주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답한 우리 증시 기저에는 투자자들의 지독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 어느 곳보다 우리나라 주식들의 주가는 더 크게 빠지고 상승할 때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불신이 원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암울한 꼬리표를 이번에는 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가 시장에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으며 기관은 10거래일 연속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맞물려 주가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연결 대상 회사는 당사를 제외하고 총 192개사로 철강, 친환경 인프라 부문에서 무역, 건설, 물류 등이 있고 그 외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주력 사업인 철강 부문에서는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산업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며 그룹 내 포스코, 포스코스틸리온을 비롯해 총 83개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무역 부문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함 총 39개사의 종속회사가 있으며 친환경 인프라 건설 부문은 포스코 ENC 포함 총 26개사, 친환경 인프라 물류 부문은 포스코 플로우, 포스코 DX를 포함 총 14개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은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등 EV 배터리 소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아르헨티나 등 총 17개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철강 부문 54.6%, 친환경 무역 29.5%, 친환경 건설 10.2%,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 5.0%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3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모습입니다.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불용자산 등 120개의 구조 개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구조 개편 대상의 97% 이상을 완료하여 약 2조 6천억 원의 현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현금은 핵심 사업 재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의 CEO가 직접 미래 비전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차세대 전지소 재시장을 선점하여 2026년까지 약 11조 원의 그룹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사업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튬 생산 감축과 국제 리튬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생산은 탄산 리튬의 추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 중인 포스코 홀딩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구조 조정에 성공하고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이 언제쯤 가시화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우리 일반 개미들보다 훨씬 정보가 빠른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 주식이 반등을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일봉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섹터에 광풍이 불 때 주가가 급등한 부분입니다. 이후 오늘까지 길고 긴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 차트는 시황 내지 업황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분명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차 시장 및 2차 전지 섹터의 일시적인 경기 불황, 즉 캐즘이 나타나자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은 사이클을 거치면서 업황 반전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년간의 길고 긴 불황을 겪고 나서 드디어 올해 업황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업황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업황 반전이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유럽에서는 이미 신차의 67%가 전기차입니다. 그동안 대중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이유는 중국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로 확정했으며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 및 2차 전지 제품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를 10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놈들이 거의 덤핑으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을 잠식해왔으나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차 전지 시장의 캐즘 현상이 곧 해소가 되고 수요 증가에 따라 업황 반전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늘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마지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최근 3중 바닥이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차트를 최근 부분만 당겨서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에서 3중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한다면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노선 매매법은 최저점에서 쌍바닥 내지 3중 바닥이 형성되면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는 매매법입니다. 보시다시피 3번이나 이 마지노선을 깨지 않고 터치하며 반등을 합니다. 이 가격대만큼은 시장이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등하기 전에 과대 낙폭도 보입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바뀌었기에 조금 길게 보면 우상향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당히 추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우량주들은 철저하게 시황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업황 반전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2차 전지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 및 광물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흑연 등의 광산과 염호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광물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으로부터 원료를 추출하고 중간 소재부터 최종 소재까지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가장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황만 개선이 된다면 그동안 축적해놓은 인프라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이 극복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시 주식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대략 6개월 먼저 시황이나 업황을 반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문가들 말이 맞습니다. 내년 초부터 업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 주가에서는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된 것이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통해 이렇게 저는 이 기업의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이 매수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아직 돌파 신호는 없습니다. 지지 후 반등을 할지 조정 후 반등을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121선이 훌륭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21선이 깨어지지 않고 지지가 잘 된다면 반등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양봉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는다면 돌파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봉과 30분봉을 모두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모기업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마지노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의 상승 각도도 모기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아직 121선을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캔들 몸통이 이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돌파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타점을 잡아도 되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저항 라인과 121선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면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비교적 쉽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DX입니다.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3중 바닥이 보입니다. 3번이나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각도는 앞서 본 두 차트보다는 다소 완만합니다. 여기서도 중요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네요.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아직 돌파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침착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두 차트보다는 매물대 장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얇습니다. 돌파만 나온다면 더 가볍게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봉과 30분봉을 모두 참조해서 돌파 신호가 나오면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차트는 양상이 조금 다르네요. 하락 추세 중간에 급반등이 한번 나왔었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에 엮여 시세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후 테마의 힘이 약해지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121선 돌파에 성공한 것이 보입니다. 차트를 줄여서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덕분에 마지노선이 일찍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점이 높아진 것도 보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주가는 요동을 치지만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되어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보기에도 주포 세력이 악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음봉들, 즉 과대 낙폭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과대 낙폭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큰 악재가 터지는 경우라면 모를까, 혹은 가끔 어떤 기관에서 한 번씩 물량을 던진다면 모를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포 세력의 장난입니다.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반등을 시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주포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하락을 해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경우는 주포 세력이 장난질을 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최근 2번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캔들의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구름대를 최초 돌파를 했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구름대 첫 돌파 후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항 라인 돌파 신호가 나왔기에 오늘 타점을 잡아도 되지만 여유 있게 기다리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